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낮춰서 대하고 있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행동할 걸. 이거는 딱 잘라서 말할게요. 여러분,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20대 때 해보면 좋은 일 3가지 영상을 여러분이 반겨주셔서 기뻤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20대 때 후회되는 것 3가지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흑역사가 떠올라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일찍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것 중에는 제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후회하는 일들을 바로잡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20대 때 후회되는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나를 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한 30쯤부터는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잘 알게 됐지만, 돌이켜보면 10대 때보다도 20대 초반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가장 자존감이 낮은 시기이기도 했고요. 인생에서 제일 길게 후회했던 행동들은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랑 겹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저는 아직 뭐가 멋있고 좋은 건지 제 기준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지가 않았어요.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세상에 놓여졌고,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니까 제 기준이 흔들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몰랐어요. 스트레스를 나 자신을 아껴주는 방향으로 푸는 방법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때는 제가 술을 엄청 마시거나 제 자신을 엄청나게 다그치고 자책했어요. 그러니까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상처를 후비고 파는 거예요. 점점 제 자신이 더 못나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더 자책하게 되고,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낮춰서 대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해도 되게 무력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던가, 너무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을 한다던가, 그때의 감정에만 너무 휘둘려서 좀 후회할 행동을 한다던가, 제가 봐도 그때 저는 좀 못났고 안쓰러워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힘이 부족했고 서툴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왜 내가 내 편이 돼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나를 지켜줄 걸. 나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볼 걸.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나를 되게 낮춰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괴롭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한 딴짓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나를 해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걸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아도 좋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기대도 좋아요. 그리고 좀 관성을 깨기 위해서 안 해봤던 일을 해보세요.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내가 평소에는 잘 안 볼 것 같은 전시를 보러 가거나, 앉아서 가만히 글을 써보거나, 처음 해보는 운동이나 요리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자책하거나 술을 마시는 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도망가고 싶으면 소설 속으로 도망을 가거나, 차라리 환경을 아예 바꾸고 환기를 시킬 수 있게 잠시 여행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 문제를 마주하고 그 조금 회복한 에너지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잊지 말자, 나에게는 내가 있다. 미래의 내가 부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세요. 이 답은 외부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는 언제나 있고, 그 키를 잡고 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제가 후회하는 일 2번째는요, 언어 공부입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말할게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세요. 영어를 할 줄 알면 도움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검색을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접근이 가능한 정보의 양과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한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오기 전에 나는 미리 알 수 있고요.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딘가에 내가 알리기만 해도 또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여행 다닐 때 의사소통이 더 잘 되니까 친구들 사귀기에도 좋고요. 내 세계를 넓혀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게 됩니다. 그게 나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해요. 저는 영어는 곧잘 하는 편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배우려고 시도한 언어가 진짜 많거든요. 일본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전부 다 배웠는데 막상 할 줄 아는 건 영어밖에 없고요. 특히 일본어는 제가 진짜 꾸준히 배웠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체득되기 전까지만 하고 배우다가 만 거예요. 어느 정도 저한테 흡수되려고 하면은 또 그만두고 그래서 또 다 까먹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막상 언어를 구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행지에 가면 영어가 안 통할 때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물론 파파고나 구글 번역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좀 더 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꾸준하게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말 더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를 정말 존경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가 아직까지도 계속 언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일본 여행을 가면 커뮤니케이션을 엄마가 다 합니다.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어서 기본적인 스페인어도 하고 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뭔가를 꾸준히 배우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하고 멋있는 일이거든요. 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만 시간을 들이면 어떤 분야에 100명 중에 1명 가는 전문가는 될 수 있다. 20대 때 제가 했던 언어 공부를 아예 놔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느슨하게라도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새로운 언어를 하나를 습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아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에 늦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과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내 곁에 있는 거니까 좀 당연하게 여겼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20대 초중반에 제가 막 흔들리면서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되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떠올리면 제가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사회 초년생 때 번아웃이 왔을 때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괜히 막 짜증내고 틱틱대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걸리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굳이 얘기를 해서 좀 상처를 주는 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보고 행동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소중했던 관계랑 멀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면서 제일 후회한 건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거, 내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지만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만 해도 술 마시면서 아빠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이런 면이 있고 좀 별난 사람이고 난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이틀 전에 했는데 정작 아빠한테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히려 그때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히 그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낯간지러우니까 귀찮으니까 뭔가 제가 마음만큼 행동을 하거나 말로 직접 표현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공저까지 하면 6권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부 다 아빠를 떠나보내고 책이 나와서 아빠는 제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의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제 책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후회의 감정들이 들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내 마음을 아끼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좀 따분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돼서 저는 이제 무조건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를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모두 경험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들 중에서도 좀 깊은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어요. 2017년에 버닝맨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버닝맨은 이제 1년에 일주일 정도 벌어지는 행사로 이제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전 세계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위에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을 하고 되게 실험적인 공동체가 생겨요. 이제 사막 곳곳에 설치 미술이 생기거든요. 외부에 인터랙티브 아트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혼자 밤에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막 한복판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표지판에 Talk to God, 신이랑 대화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로 헬로 이러니까는 상대가 받았어요. 이제 신인 척하는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여전히 괴롭다. 이런 거를 막 털어놨더니 그 사람이 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후회하지 마. 후회하는 그 순간들도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 경험들을 발판 삼아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좀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균형 잡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대화도 나누고 새롭게 배우기도 하면서 내가 나에게 당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파이팅! 안녕!